감사합니다. 저는 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임홍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토론 시간에 좌장을 맡게 됐고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이 포럼에 세 번, 네 번 참여를 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신 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많이 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시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좀 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 토론자분들이 원래 토론을 30분 정도 있는데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한국형 실리콘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실리콘밸리란 말도 오래된 말이고 뭐 한 20년도 넘게 저희가 쓴지 그리고 그런 것에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실리콘밸리 하면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오늘 우리 이제 토론도 하시겠지만 새로운 얘기를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송혜진 박사님은 사실 그런 리빙랩 요즘은 뭐 너무나 버즈워드가 돼서 다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이제 그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그런 리빙랩 얘기들, 사회혁신 얘기들, 수요 견인, 차임제 해결형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어떤 그 뭐 소장파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해주셔서 지금 뭐 리빙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런 흐름을 쭉 살펴보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목도하셨던 분인데 오늘 이제 전환적 혁신 정책이란 말 들려주셨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1970년대에 저희 경제 성장이 그 당시 그 전 세대에 비하면 전환적 혁신 정책을 한 거죠. 완전히 한국 사회는 탈바꿈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로부터 그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고 우리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런 전환적 혁신을 결했고 그때 뭐 또 쉬운 말씀을 드리면 수출 뭐 100억 달러 그런 미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죠.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산업 정책이었다면 이제 혁신 정책이라는 말로 그 정책이 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김명희 국장님께서 지자체 레벨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그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는 중앙 정부가 활동을 했다면 이제 지방 정부들이 그 밑바닥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디지털의 역할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토론은 우리 두 분, 우리 또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추효진 선생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에서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인천 테크노파크에 산업기술단지를 관리, 조성, 운영하고 있는 단지 조성 팀장으로 일단 있고요. 지금 제 전공은 건축을 베이스로 해서 최종 이제 학부 졸업은 이제 도시계획학과를 일단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좀 위원장님께서 일단 좀 뭐 총평을 일단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렇게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것도 인천의 그런 이제 그 도시 개발에 대한 단지 개발에 대한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주요하게 일단 좀 기대를 일단 하신 것 같아서 토론 주제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한 그 경제 환경 정책 등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토론 주제를 일단 주셔서 지금 이제 제 다음에 일단 또 이제 토론하실 이제 성영조 시장님께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서 실리콘밸리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드릴 이제 한국형 실리콘밸리에 대한 조건과 관련해서 전제사항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라는 자체가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좀 특유한 그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이 일단 존재를 했고 그리고 또 창업과 기업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확신과 실패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를 다닐 때도 공부를 했던 게 실리콘밸리는 직접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일단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주요한 사항 부분들이 이제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용이하고 인력에 대한 이제 집중이 가능하고 뭐 시장에 대한 수요가 유연하게 대응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원 집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규에 대한 사업 부분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 이제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지금 뭐 원론적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지연 혁신 체제에 대한 뭐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토대로 해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관점에 좀 이 그 한국형 실리콘밸리에 대한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역 협력 체계에 대한 구축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그 실무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산학 연관에 있다는 지식 집합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거점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거점 공간에 대한 부분을 영어로는 날리지 센터라고 일단 좀 명명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굳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제 지식센터라고 일단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연구 개발하고 기업 환경에 대한 좀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좀 우수한 입지 여건에 대한 부분이 일단 가지고 있지만 그 캠퍼스 주변 그 이제 들어올 기업들 그런 이제 임직원 간의 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야별 협의체를 일단 구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사업 간에 대한 연계 차원인데요. 사실 이제 지역 내에 일단 자원을 일단 공유를 하고 그걸 또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일단은 연계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전담 조직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을 통해서 공동 사업 및 협력 프로그램을 일단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캠퍼스의 경우에 이제 연구 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역 사업 간의 참여에 대해서 공동 참여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도 지금 일단 하고 계신데 그런 이제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서 연계 협력을 계속 추진을 하면 지역 사업 간에 대한 연계도 일단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업 육성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한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표되는 그런 이제 또 구역도 일단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내에 대한 핵심 클러스터를 갖다가 일단 좀 브랜드화해서 그게 대해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좀 토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도시의 성공적인 산업 구조 재편을 일단 하기 위해서 시민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장애 요인과 개선에 대한 방안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번에 지금 그 이제 발제에서 나오셨지만은 제5차 국제 종합 계획이 일단은 수립이 됐고 그 종합 계획상에서 저희가 일단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 전국이 같은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가져가서는 서로 경쟁력이 일단 갖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주체에 대한 부분을 좀 크게 나누면 중앙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산업체, 그다음에 시민 및 시민단체로 일단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이제 그 시민 및 그 시민단체가 결국은 이제 지역 주민이라고 묶어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도시의 성공적인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그 이제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일단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천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단체의 이제 그 성격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뭐 어떤 지역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서 순수한 부분으로 일단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체 자체가 이제 좀 정치색이나 외부 세력에 대한 부분에 좀 이렇게 기형적인 단체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단체를 대하는 행정청의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단체만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이제 좀 터부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생기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장애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제 지역에 대한 혁신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시형 캠퍼스에 일단은 가칭으로 이제 날리지 센터에 대한 부분을 일단 설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 협의체를 일단은 이제 구성함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이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민에 대한 참여 유도와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일단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지역 주민 내에도 좀 뭔가 전문적인 그런 이제 인력 부분들을 갖다가 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이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계획 수립 때 사실은 지역 주민이 참여가 안 되면 참여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충이 일단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조에 대한 부분이나 책임 의식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초기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 계획도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금 실제 그 이제 개발 인천 송도 사례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시사점을 일단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전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아직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과 관련된 한국형 실리콘밸리는 저희 지금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인천 스타트업 파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천경제청 그리고 인천시 그리고 이제 저희 인천 테크노파크하고 국제공항공사, 인하대 이렇게 이제 여러 기관과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산학연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 지금 프로젝트의 타이틀 자체가 이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다는 목표인데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민간에 대한 주도로 일단 가다 보니까 민간의 이제 수익 부분을 가지고 또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애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동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차질이 생기고 하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에 대한 부분이 지역의 키테넌트가 일단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단 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인천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업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재원의 충당입니다. 그런데 재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당연히 뭐 중앙 정부의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하고도 자체적으로 개발 이익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사업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토대로 해서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책임 시공 분양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발생하고 그 기업에 대한 그를 유치를 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기업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개발 이익을 다시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재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일단은 좀 뒷받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가장 주요한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이번에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시흥도 그렇고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바뀌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4년 기간 안에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이제 큰 그림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좀 성과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 좀 급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길게 그다음에 또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좀 전문성을 일단은 둔 그런 이제 중견 기업들을 갖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그 유치 기업 간에 일단은 연계해서 또 산업 부분들을 육성을 하면 좀 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메커니즘이랄까 그런 얘기들을 지식센터, 너리지센터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병기 그 부구청장님께서는 부산에서의 실험들 여러 가지 실험들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인천에서의 실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